왜 이혼했는지 모르는 당신께. 우리는 결혼을 하면 배우자만 보기도 시간이 너무 짧은데 꼭 그 부모님을 만나 뵙고 그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꼭 확인해라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있습니다. 그게 왜 중요하냐면 결혼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모님이 새로운 가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. 제가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너무 좋아해요. 그런데 꼬박꼬박 보지는 않지만 갑자기 사람들이, 모든 주변 사람들이,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. 너 74회 봤어? 이렇게 하면서. 그 엄마 거부하는 애 봤어? 이렇게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. 도대체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유명한 건 아는데, 오은영 박사님이 유명한 건 아는데 왜들 이렇게 난리지? 하면서 유튜브로 찾아보게 됐습니다. 그리고 그 영상을 다 찾아봤어요. 근데 보는 순간 너무 놀랐어요. 그 부모님은 본인이 당당하셨기 때문에,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엄마에 대한 거부가 강하기 때문에 저 엄마의 잘못이야 라고 강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. 본인의 모습과 그 아드님의 모습은 생각지도 않으시고 본인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셨을까, 본인의 모습을 모르시니까 신청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식탁에서 두 분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정말 이 어머니와 그 아드님이 평상시에 어떤 대화를 나누고 그 며느님에 대해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가 그려지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거든요. 그리고 이것은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그 며느님이, 제가 여자여서가 아니라 그냥 그 안타까운 한 인간의 그 모습이 보여지면서 제가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것을 왜 74일을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는지, 그리고 그 아이가 엄마를 거부한 이유가 드러나면서 더 놀랬고, 그 어린아이가 카메라가 꺼진 줄 알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너무 슬펐습니다. 왜 그 부모님이, 어머님이 그 양육하신, 그 배우자분을 양육하시는 부모님을 꼭 뵈야 되냐면, 그 배우자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쪽 같은 내 새끼처럼 손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혼하실 때 배우자만 보기에도 너무 힘이 들지만 꼭 반드시 그 부모님을 선택해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금쪽 같은 내 새끼 74회를 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부의 사연은 그 어머님이 회피성이 강하신 분이셨습니다. 이 아내분은 몰랐고요. 그 회피성이 강하신 분이 그 아드님을 키우셨고, 그 아드님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스라이팅 플러스 성장해서도, 결혼해서도 가스라이팅은 계속 되었습니다.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분이 회피형인지 몰랐는데 결혼을 하고 시댁과의 문제가 있으면 침묵으로 일관을 하는 겁니다. 시댁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돈을 아내가 안 빌려주고, 같은 의견을 모으지 않으면 한 달이고 6개월이고 9개월이고 1년이고 말을 안 하면서 그 아내를 괴롭히신 거죠.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내분이 계속 돈을 빌려달랄 때마다, 요구할 때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돈을, 그 의견에 동의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부부들의 사연입니다. 그런데 이게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, 2년 단위로, 그것도 액수가 1000단위, 2000단위, 3000단위를 계속 빌리면서 앞에 빌려가고 또 갚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. 이 아내분이 참다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서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남편분이 갑자기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리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그게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불에다 짐을 싸가지고 본인의 옷을 싸가지고 나갑니다. 그게 처음 회피성 성격을 보인 날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6개월 동안 말을 안 하더니 갑자기 6개월 뒤에 짐을 싸서 나가버리고 본인 집만 싹 가지고 나가더라고 합니다. 그리고 6개월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전화 와서는 너 나랑 살 거야 안 살 거야? 6개월 뒤에 전화 와서는 너랑 나랑 살 거야 안 살 거야? 미안하다.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다라는 말 1절 없이 그냥 살 거야 안 살 거야 해서 이 아내분이 그 남편분 때문에 산 게 아니라 본인의 친정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본인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남편분을 받아들이시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셨습니다. 그런데 그리고 1년 뒤에 갑자기 시어머님 되시는 분이 돈을 요구하십니다. 돈을 요구했는데
이 아드님이 눈치를 보면서 안 빌려주자 이 어머님이 그 아드님과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. 6개월 동안, 1년 동안. 그래서 이 아드님이 그 부모님이 불쌍해서 또 이 아내를 설득합니다. 그런데 이 아내가 그 설득을 설득해도 그 의견에 따르지 않자 이 남편분이 또 이 아내분과 말을 하지 않습니다. 3개월, 6개월. 그리고는 끝내 본인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그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려드립니다. 이거를 계속 반복하셨다고 해요. 그러다가 어느 날 마지막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. 빌려달라가 아니라 달라. 그러니까 본인 돈도 본인 돈이고 아들 돈도 내 돈이다 라는 식의 마인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아드님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아내와 상의 없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드린 거죠. 그러니까 이 말을 안 하던 어머님이 그 아드님과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. 알고 봤더니 그 어머님도 해피형인 분이셨고 이 남편분도 해피형인 분인 걸 결혼하고 5년차 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가족 모임에 갔더니 그 외숙모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어느 집에 돈을 안 빌린 집이 없고 그 돈을 갚은 적이 없는 어머님이셨던 거예요. 나중에 서로 조심스러우니까 그런 이야기를 못하다가 이 며느님이 내가 너무 많이 힘들다, 결혼 생활이 이런 부분들이 힘들어지고 있다.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조언을 구하고 있는 찰나에 외숙모님들이 조심스럽게 그 아내분에게 실은 너희 어머님이 우리에게도 돈을 빌려갔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빌려갔었는데 한 번도 갚은 적이 없다. 그래서 우리도 가족 행사에는 얼굴을 보지만 그렇게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5년 뒤에 아셨다는 거예요. 자, 여러분이 결혼할 배우자분도 이분도 남편분이 회피형인지 모르셨습니다.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거죠. 그런데 회피형이 가정에 한 명만 있어도 너무 힘든데 그 어머니까지 회피형이었던 겁니다. 그래서 반드시 결혼하실 때는 정말로 끝까지 싸워보시고 그 싸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침묵으로 일관하게 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. 회피형의 가능성이 정말로 큽니다. 그리고 그 부모님을 만났을 때 그 부모님을 되도록이면 자주 만나세요. 그리고 여러 상황에서 만나시고 그분들을 조금은 자주 만나셔서 다 파악하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느껴지는 그런 느낌에 대해서 그런 보여지는 어떤 뭔가 걸림이 있으시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이 부분은 왜 그런지 꼭 확인하시고 결혼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정말로 결혼할 때 부모님을 봐야 하는 이유는 그 부모님이 양육한 분과 결혼하시기 때문입니다. 그 부모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고 어떤 분이신지를 아셔야 그 남편 되시는 분,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자라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정말 여러분 정말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면 한 번쯤은 크게 싸우고 화해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이 화해를 하는지를 좀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.